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윤진입니다. 오늘 여기 찾아와 주신 많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미 만나뵌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만나뵐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이렇게 그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세션이 50분짜리인데요. 이게 앞으로 10분, 뒤로 10분이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제가 방금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션이 중간에 갑자기 급하게 흘러가면 이 친구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와 계신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시면서 이제 운영이라든지 또는 개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에 가장 임팩트가 없는 형태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운영진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민 사항이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버를 구매했기 때문에 원래 고정된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매할 수 없었던 어떤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오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된 다양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장점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AWS에서 그리고 어떤 도구를 제공해 드리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그 닌텐도가 이제 그 앞에 저희 그 신페이라고 그 앞에 신페이상이 일본 솔루션 아키텍트 헤드가 사례를 약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굉장히 큰 고객이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닌텐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게임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실제 AWS에서 구축하신 아키텍처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건 무슨 서비스냐면 미버스라고 불리는 서비스고 역시 아까 소개된 대로 그 닌텐도 플랫폼 간의 메시징 통신을 위해서 구축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글로벌한 닌텐도 고객들에게 지금 보시면 동경 리전,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 그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군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아키텍처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은 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리전에 있는 인스턴스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풀 메쉬로 라우팅을 구성해서 VPN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들께서 이걸 그냥 딱 보셔도 굉장히 그 실제 그냥 이게 다 EC2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인스턴스들로 보이시겠지만 실제 이걸 구성하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닌텐도에서는 실제 이 사례를 이제 공개를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 스택은 CentOS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서비스를 플랫폼을 만드실 때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선택하시죠. 거기에는 웹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이제 하신 거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번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매번 밤새시고 그 다음에 출시하자마자 이게 어디 문제는 없을까 그래서 계속 눈 빨갛게 뜨고 그걸 2박 3일, 3박 4일 회사에서 주무시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반복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앞서서 이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게임을 런칭할 때마다 환경을 매번 직접 구성하시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무리 AWS를 사용하시게 되더라도 AMI 기반만으로 AMI를 계속 이것만 떠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뭔가 부족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은 사실 알아보면 거의 장르별로 유사하게 그 아키텍처가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게임이 런칭된 이후에 아까 이 앞에서 굉장히 많은 세션들에서 설명이 됐죠. 모네타이즈를 할 때 업데이트를 자주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정기 점검을 걸어야 돼요. 운영 쪽에선. 그래서 점검을 걸고 업데이트를 걸고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점검을 걸고 업데이트를 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그 서비스 중단은 매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업데이트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공지를 걸고 롤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AWS에서는 지금 그리고 현재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지니어 중에 하나는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제 여태까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특성들이 있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쓰신 만큼만 지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까 저희 이정인 매니저가 얘기한 대로 SDK와 API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으로 얘기가 될 수 있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로 자동화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저희 이정인 매니저가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연도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이런 형태로 저희가 배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지금 2015년이 된 지금엔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업데이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는 걸 거의 제품의 출시와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지했다가 업데이트하고 중지했다가 업데이트하고 하시는데,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사용해 보셨을지도 모를 저희 아마존닷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주말마다 어떤 새벽 시점에 업데이트한다고 중단시키고 다시 몇 시간 있다가 오픈하고, 이런 일이 이 앞에 보셨던 이 많은 숫자의 업데이트에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는 1년에 시스템을 몇 번을 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성은 저희 말고 여러분 게임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예요. Do not reinvent the wheel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아라인데요. 똑같은 일 두 번 하지 말자라고 한국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저희 AWS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최근 몇 년 새에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DevOps라고 부르고 있죠. DevOps는 결국 뭐냐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해서 개발과 운영이 협업하는 모델입니다. 각 양쪽의 엔지니어가 함께 협업하시는 모델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협업을 하냐?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피그레이션 관리, 설정 관리, 배포 관리, 뭐 그다음에 컨테이너 서비스, 뭐 앞에 이제 데브시스터즈에서도 다커를 쓰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이시트 컨테이너 서비스 등 굉장히 선택 가능한 다양한 옵션이 있으십니다. 저희 그 게임 서비스를 저희 AWS를 사용해 주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게임 고객들께서는 그 거의 대부분 아직은 EC2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역시 EC2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오픈 소스와 같은 도구에 선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음껏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운영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부트스트래핑입니다.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건 그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인스턴스가 매번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클라우드에서 항상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 매번 껐다 켜지는 인스턴스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냐, 어떻게 거기에 내 게임 소스 또는 게임 엔진을 배포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 부트스트래핑이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에서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불리는 AMI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구성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MI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템플릿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파치나 뭐 여러 가지 게임, 서버, 이런 데몬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AMI로 만들어 버리면 그걸 매번 동일하게 한 대건, 10대건, 100대건 켜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켜시다 보면 모든 설정이 그 100대에 대해서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매번 설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그 뒤에 매번 켜질 때마다 설치가 돼도 되는, 그리고 반드시 설정이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구성을 가져가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부트스트래핑의 트레이드오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어떤 서비스의 그 어떤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코드의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서비스에 배포가 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당연히 코드가 그냥 개발자가 쓰자마자 바로 배포 딱 눌러서 프로덕션에 올라가면 만약에 코드에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서비스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닛 테스트, 목 테스트 같은 것들은 끝난 코드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업데이트 때 반영하시는 것들, 저도 이제 뭐 게임 고객으로서 이렇게 어떤 게임들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패치를 막 엄청나게 많이 받죠. 이걸
코드의 변경과 배포를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서버 쪽에서는 코드 몇 줄이 바뀌게 되더라도 그 몇 줄 바뀐 코드가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그 서비스에 배포가 되는 것들을 바로 이런 그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방식이죠. 왜 쓰냐, 그런 방법을 되게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그를 굉장히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포에 대한 자동화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빠른 개발과 역시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서서 얘기했던 많은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건 지금 뭔가 분석을 하려면 뭔가 데이터가 변하고 A 테스트, B 테스트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프로덕션 코드가 요만큼만 바뀐 상태로 계속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배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구현이 되냐라고 보시면 이제 개발자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소스 레포지토리죠. 뭐 Git라든지 SVN이라든지 좀 오래되신 그런 분들께서는 CVS를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제 배포 관련해서 빌드를 해주고 테스트를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지라라든지 아니면 뭐 레드마인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어떤 애자일 기반의 어떤 티켓 관리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리소스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개발자분께서 뭘 하시냐면 그 이런 이슈 트래킹 시스템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서버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코드를 막 만듭니다. 코드를 만들면 그 다음에 코드를 커밋하시죠. 그리고 커밋된 코드는 이제 스케줄링을 빌드를 스케줄링하도록 그 스케줄 서버, 그러니까 그 인티그레이션 서버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티그레이션 서버는 그게 이전에 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코드를 레포지토리로부터 받아와서 다시 이제 코드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빌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한 후에 테스트 결과를 프로젝트 매니지 서버에 올리고 이걸 이제 개발자한테 전달하게 되는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빌드 아웃풋으로 뭐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올라갈 수 있는 코드라든지 아니면 도큐먼트도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패키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속적인 배포에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서비스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세 가지 기본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AWS 위에서 구축하시면 이게 그림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DNS 서버에 프로젝트 매니지 서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인티그레이션 서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레포지토리 역시 세 개 다 EC2로 구성이 돼 있고 매번 빌드되는 새로운 소스들은 S3에 차곡차곡 버저닝을 해서 쌓아두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성하실 때 이제 약간 저희 아무리 AWS 위에서 구현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닛 테스트가 뭐 비정상 종료된다든지 아니면 목 테스트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잘못 프로비저닝 하시면 굉장히 고비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은 항상 실사용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그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어떤 힘듦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배포에 대한 주기를 가지고 처리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AWS에 굉장히 익숙한 고객이시라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일라스틱 빈스톡과 옵스웍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이제 그 클라우드 와치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그 저 뒤쪽 배포와 프로비저닝과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앞쪽의 부분, 여러분들께서 실제 개발자라면 매일 마주하셔야 되는 부분, 또는 AWS의 인프라 관리자라고 하시면은 매번 만드셔야 되는 어떤 클라우드 포메이션 코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코드 만들고 그다음에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게끔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WS 코드 커밋과 코드 파이프라인은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코드 디플로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전 간 약간 제약 사항은 있을 수 있고요. 네. 소스 컨트롤. 첫 번째는 코드 커밋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스 컨트롤 하시는 데 있어서 기트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많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기트허브와 같은 도구죠. 그래서 이건 아마존 S3 위에서 서비스되는 사설 기트 저장소를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Git와 완벽 호환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Git 클라이언트라든지 Git와 연동되는 모든 도구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하신 만큼 지불하는 뭐 이런 S3 기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모든 장점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세 번째가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저장소의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트에 보시면 항상 바이너리는 따로 저장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 바이너리를 새로 빌드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역시 함께 저희 그 코드 커밋에 저장하셔서 배포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온라인 도구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온라인 도구에서는 뭐 코드 확인이나 수정은 당연한 얘기고 디프 같은 기트에서 매번 쓰시는 도구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그래서 이렇게 뭔가 코드가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어디다가 계속 관리를 하시면 이걸 어디다가 그 뭔가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가 해드리는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 흐름이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웹 콘솔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동 빌드, 테스트 그리고 배포까지 그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제 다양한 커스터마이즈된 환경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역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역시 서드 파티 도구 또는 커스텀 도구와 연동이 가능하시도록 이런 웹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말씀드린 코드 커밋과 코드 파이프라인은 지금 이제 서비스로 있지는 않고요. 조만간 여러분들께 사용 가능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드 삼형제 중에 이제 마지막인 그 코드 디플로이가 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존에 동작시키고 있는 EC2 게임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웹 서버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계속 새로 반영된 코드들을 한 대씩 롤링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절반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래서 새로운 코드를 즉시 반영하실 수 있는 또는 서비스 중단 없이 반영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 코드를 배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AWS의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떠한 설정 도구와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운영 및 관리에 배시와 파워쉘, 그 다음에 셰프나 퍼펙 같은 걸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로 사용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코드 그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어떤 게임을 배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체 그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지금 이제 다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아키텍처에서 그 원래 EC2로 제공이 됐었어야 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나 코드 커밋 그다음에 코드 디플로이 이런 도구들로 이제 그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굉장히 숨차게 왔는데요. 이 세 가지 서비스는 여러분들께서 그 인프라를 하시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던 아니면 실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시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서비스의 어떤 무중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굉장히 그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에서 또는 저희 AWS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작은 코드의 변경이라도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시스템에 계속 배포와 반영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서비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업데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서비스 다운타임을 첫 번째로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변경을 계속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계속 이렇게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뭐냐면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틀린 게 있으면 고쳐서 반복하고 틀린 게 있으면 고쳐서 반복하고 계속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복은 뭘 하는 거냐 결국엔 여러분들의 고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조금 더 좋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포와 그 다음에 롤백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 두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보다 빨리 고객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로 탈바꿈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애널리틱스를 데일리로 뽑고 아무리 실시간으로 보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지표를 내가 서비스에 한 달 있다 반영할 거라면 그건 별 소용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배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저희 AWS에서 소개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이제 가장 그 오퍼레이션 쪽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서비스가 바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뭘 할 수 있는 서비스냐면 첫째, AWS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똑같이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내가 원하는 모델로 꽝꽝꽝꽝 계속 찍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고 거기에 더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역시 연속 배포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스 코드 배포 이런 것들까지 함께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제이슨의 형태의 파일로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ELB라든지 EC2, RDS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AWS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EC2 위에 코드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뭘 만들지 디자인을 하시죠. 아니면 원래 이미 인프라는 구축을 해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머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포머를 가지고 클라우드 그 포메이션의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입맛대로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자인하시고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인프라를 하시고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제이슨 파일을 이제 스택이라는 형태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스택이라는 건 뭐 프레스 공장의 자동차 공장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이건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 인프라스트럭처는 마치 그 성당을 짓는 것 같은 거죠. 유럽의 성당 같은 거 보면은 한 50년, 100년 이렇게 지어서 1000년 동안 계속 가만히 있는 그래서 변할 일이 없는 그대로 아름다운 게 예전의 인프라스트럭처였다면 저희 그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원을 관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원사가 돼서 계속 이런 것들을 수정하시고 고객의 요구에 맞게 오늘은 이게 이쁘면 이렇게 그리고 내일은 이게 이쁘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은 보통 이렇습니다. 코드 템플릿이 있고 그것에 대한 왜냐하면 제이슨 파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트 같은 데 넣고 버전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프라와 원래 그 시절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버저닝을 계속 하셔서 우리가 지금 2015년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예전에 2014년에 인프라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가 문제였는지 하고 그러면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코드 리뷰, 개선. 그래서 이건 모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실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그 제이슨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는 헤더, 뭐 설명 이렇게 쭉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정의하게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AMI를 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RDS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지정할 아웃풋이 ELB의 엔드포인트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코드의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그 리소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RDS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할 건데 사이즈가 얼만큼이고 버전이 뭐고 DB 네임이 뭐고 패스워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두시면 이게 매번 여러분들이 스택을 만들 때마다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던 게 첫 번째로는 MySQL이나 HTTPD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패키지 관리 도구로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역시 스택을 생성해서 EC2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런 MySQL, PHP, MySQL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특정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을 가지고 소스를 지정을 할지 역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빌드 도구를 통해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 파일에다 계속 반영을 해두시게 되면 그리고 그걸 기트 같은 그 코드 저장소에서 계속 버저닝을 하시게 되면 인프라에 대한 버저닝 그 다음에 거기에 반영되는 소스 코드 또는 어떤 바이너리에 대한 버저닝까지 함께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EC2 사용하시면 항상 보시게 되는 키페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키페어를 어떤 걸로 지정을 하실지에 대한 스트링. 그러니까 역시 키페어 같이 약간 디테일한 부분까지 역시 한꺼번에 지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매번 그 동일한 환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게임사라든지 외부 게임사에 동일한 환경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파일로 관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오픈 소스는 저희가 이렇게 쭉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레드마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MS SQL 클러스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익스체인지 어떤 클러스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싱글 에이지, 멀티 에이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그 템플릿으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뭐 직접 코드를 확인해 보셔도 되고 이걸 가지고 런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해주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버전 관리와 두 번째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함께 처리하고 싶으신 경우에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어떤 그 코드 관련해서 이제 빌드 이런 서비스 빌드 같은 것들이 다 끝나게 되면 그게 역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저렇게 버저닝해서 저장하시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 인프라 스택을 만들어내신 다음에 나중에 도메인만 이렇게 새로 연결하시면 기존 서비스에서 신규 서비스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기존 서비스를 롤링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굉장히 그 저희 그 이제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죠. 그 AWS의 옵스웍스입니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셰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셰프에 굉장히 그 어떤 익숙하시거나 아니면 셰프를 공부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AWS의 옵스웍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옵스웍스가 동작하는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EC2 인스턴스에 저희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한 그 EC2 에이전트 그 EC2 서버를 올려요. 그리고 옵스웍스와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레시피가 변경되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계속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필요하면 롤백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건 EC2하고만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리 서버에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저희 옵스웍스를 통해서 역시 같이 그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패치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이제 에이전트 기반이죠. 그래서 옵스웍스로부터 코드를 다운받아서 로컬에서 동작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옵스웍스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나 우분투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셰프 버전이 이제 있죠. 그리고 VPC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 역시 그 ELB나 RDS, 클라우드 포메이션, 클라우드 트레이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AWS의 이제 관리 콘솔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보시는 저희 그 웹 페이지 있죠. 웹 관리 콘솔을 통해서 쓰실 수도 있고 두 번째 SDK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LI가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셰프를 사용하시게 되면 뭐 나이프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함께 제공이 되죠. 그런 것들을 쓰실 수 있는 역시 옵스웍스의 그 에이전트 CLI가 함께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옵스웍스가 동작하는 방법을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저희 옵스웍스가 가지는 이제 다양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셋업, 두 번째는 배포, 세 번째는 배포한 걸 기반으로 설정, 네 번째는 커스텀으로 여러분이 뭔가 배포하시거나 수행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명령어가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execute 레시피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필요가 없다, 이건 이제 이 리소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는 경우엔 셧다운을 이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옵스웍스로 구성된 앱 서버를 처음에 한번 켜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앱 서버가 시작이 되면서 셋업이 이렇게 되죠. 두 번째로 배포가 바로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배포가 됐으니까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해야겠죠.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또 켭니다. 그러면 DB 서버를 켜고 그러면 DB 서버 역시 이제 같은 단계를 거치죠. 그죠? 그래서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설정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옵스웍스 스택에 있는 같은 스택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컨피규레이션 한 번에 같이 다 돌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된 사실을 앱 서버나 게임 서버에 함께 업데이트해서 반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게임 서버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셋업과 디플로이가 된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 설정에 대한 이벤트가 함께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동 배포를 실행하시게 되면 레시피가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동된 레시피 그리고 또는 이 레시피가 구동됐으면 그대로 동작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만약에 그 앱 서버, 게임 서버 중에 한 대를 종료하셨다라고 하면 그때 이 컨피그레이션 뭐가 없어졌으니까 그에 대한 설정이 없어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른 그 서버들에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구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으로 구성되는 게임들 보면 거의 대부분 로비 서버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로비 서버 따로 게임 서버 실제로 접속해야 되는 서버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게임 서버의 이런 형태 그리고 로비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서버의 이런 밑에 이런 구성을 옵스웍스와 함께 해주게 되신다면 게임 서버가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새로 켜졌거나 없어질 때마다 뭔가 그 리스트를 관리해야 되는 내가 직접 뭔가 큐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도 되는 굉장히 그 획기적인 오퍼레이션의 방법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도 사용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시간 기반으로 내가 몇 시에는 뭐, 몇 시에는 뭐, 몇 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롤링 업데이트를 계속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롤링 업데이트라는 건 서비스의 다운타임 없이 계속 업데이트를 한 대 한 대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인스턴스가 부팅할 때마다 당연히 아까 보셨다시피 컴퓨레이션이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트리거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이번 배포가 잘못되면 어떻게? 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롤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이렇게 5번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원하시면 더 많이 지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내가 잘못된 서비스에 코드 하나가 반영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 그럼 바로 다시 롤백을 수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한 모니터링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뭐냐면 데이터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반영을 하실 때 이를테면 우리 캐릭터의 컬러를 뭐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그날 뭐 어떤 디자이너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빨간색을 더 좋아했는지 파란색을 더 좋아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보고 그걸 통해서 어디가 매출이 더 많이 나왔는지 이런 어떤 여러분이 그 설정하신 타겟에 기반해서 코드를 계속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코드의 변경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프라까지 함께 변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함으로써 이게 거의 서비스의 중단이 없는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되면 그 결국에는 나중에 1년 전과 1년 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고객이 그 좋아하시는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건 결국 어떻게 나냐면 사용자의 리텐션 레이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발표해 주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이런 코드 커밋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아까 이정희 매니저가 얘기해 주셨다시피 뭔가 이렇게 그 회사가 점점 더 이제 거대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역시 뭐 조율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그 도구들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저희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해 주시고 다른 그 이제 저희 파트너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continuous deployment라고 그 연속 배포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실험을 계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험을 하면 관찰을 통해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결국엔 이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는 바로 여러분의 서비스가 보다 더 혁신에 가까워지는 서비스가 이제 돼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AWS가 제안해드리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냥 딱 보셔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서밋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저희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받으셨으니까 뭐 그 이후로 다양한 이제 어떤 저희와 협업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잠시 후부터 저희 럭키 드로우 있다고 하니까요. 꼭 행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